디즈니 플러스의 완다비전이나 로키까지 모두 챙겨봐야 하는가? 아마도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과거의 작품들을 굳이 다 챙겨보지 않아도 영화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디즈니 플러스 작품들을 보는 것은 더 풍성한 재미와 관련이 있을 뿐 작품의 본질적인 재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대혼돈의 멀티버스와 관련된 홍보 자료들은 이런 류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었지만 막상 영화가 끝나고 제 뒷자리에 앉아있던 두 분은 이런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야,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겠냐? 몰라. 집에 가서 유튜브나 존나 뒤져봐야지. 저는 이것이 이번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심경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마블 영화라고 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극장에 가서 가볍게 즐기다가 오는 시리즈였는데 언젠가부터는 왠지 공부를 하고 나서 봐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번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는 부가적인 정보가 단순히 더 풍성한 재미,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그런 부가적인 재미가 아니라 작품의 메인 스토리를 이해하는 수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제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완다 막시노프, 그러니까 스칼렛 워치가 왜 저렇게까지 갑자기 흑화를 해버렸는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따라가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감정선에 공감을 하기에는 힘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순히 부가적인 재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객은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특정한 태도를 가져야 그게 몰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왜 저렇게까지 집착을 하는지, 그리고 엔드게임 이후로 저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또 언제 생겨난 것인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다가 왜 저러는지를 모르게 되니 완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모르고 완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모르니 완다가 벌이는 행동들에서 더 나아가 영화 전체에서 아무런 감정이나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홍보용 가이드가 알려주던 더 부가적인 재미인지가 정말로 의문스러웠습니다. 물론 이러한 답답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달에 10,000원을 내고 디즈니 플러스에도 가입을 해서 모든 시리즈들을 빠짐없이 다 챙겨본 다음 유튜브와 나물키까지 몽땅 다 뒤져볼 정성을 들인다면 모두 해결되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마블이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피곤한 시리즈가 되었는지가 말이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저렇게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히어로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는 이제 던지기조차 식상한 그런 마블적 허용에 대한 의구심은 굳이 부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많은 관람객들이 마블에 최소한으로 기대했던 것, 즉 가벼운 마음으로 극장에 가면 실패는 하지 않는 재미를 보장해줄 것이라던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정말로 궁금해졌습니다. 어벤져스 멤버들의 규합부터 타노스와의 전쟁에까지 이르는 그 10년짜리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던 마블이 지금은 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예전의 마블은 엔드게임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나가는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오갤 정도를 제외한다면 어떤 감독이 연출을 맡든 간에 MCU의 모든 작품들은 일정한 톤 앤 매너를 유지하도록 품질을 관리받고 있었죠. 마블 스튜디오의 그러한 공장식 시스템은 한 캐릭터의 캐릭터성을 일관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로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는 어느 시리즈에 등장을 하든 엄근진한 면모를 보여주는 리더의 캐릭터를 유지했고, 아이언맨은 겉으로는 쿨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내면에는 고뇌가 가득한 백만장자의 모습을, 토르는 자만심과 자기 혐오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어벤져스의 팀 무비에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든 다른 히어로의 솔로 무비에 잠깐 모습을 비치든 매우 일관되게 말이죠. 물론 마블의 그러한 공장식 운영 때문에 모든 영화에서 다 똑같은 맛이 나는 프랜차이즈 식당 같다는 그런 비판도 가해졌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결국엔 페이지 3의 종착점에 도달할 때까지 큰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 거대한 열차를 운행하려는 그런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에는 모두가 납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어디로 가고 싶은 건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이죠. 심지어 개성이 없는 것처럼만 느껴졌던 그 프랜차이즈 식당의 균일한 품질 관리가
오히려 선녀같이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단일 작품의 재미까지도 일제히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제가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샘 레이미 감독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곳곳에 가미를 해놓은 그 승부수가 오히려 마블과 닥터 스트레인지의 기존 정체성을 해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죠. 위험있던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가 왜 갑자기 소환수가 돼서 이상한 물고기나 거대한 손목을 소환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인지 쿵푸어슬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드는 그 악보 대결은 아무리 봐도 샘 레이미 감독의 재량적인 연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중에 샘 레이미가 아닌 다른 감독이 연출을 맡을 때에는 그런 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티베트의 종교적인 신비로움을 기반으로 한 동서양 융합의 분위기가 아니라 호러와 좀비물의 색채가 가미된 펑크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새롭게 재해석이 된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번 캐릭터는 다음에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이번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그야말로 대혼돈이었습니다. 마블의 브랜드가 있다 보니 샘 레이미식의 호러 연출은 100%로 발휘가 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샘 레이미가 자기 색깔을 어중간하게 넣다 보니 이게 마블 영화인지 B급 유머 코드의 호러 무비인지도 구분이 되지가 않게 된 상황. 저는 이 장면이 지금 감독이 일부러 넣은 B급 유머 코드인지, 아니면 기존 마블 영화들처럼 멋있게 연출을 하려고 한 건데 실패를 해서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는 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혼돈의 상태로 영화를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이번 영화의 두 번째 쿠키가 열받으라고 넣은 건지 아니면 다 같이 웃으라고 넣은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마블은 클로이 자우가 감독을 맡았던 이터널스나 이번 샘 레이미의 대혼돈의 멀티버스처럼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진 연출자에 따라서 매번 다른 톤의 매너를 보여주는 쪽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새롭게 잡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의 브랜드 아래에 다양한 색채들을 가진 영화들이 한 번에 묶이는 것인데, 도대체 관객들은 마블에게 앞으로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 곳에도 선행학습까지 요구되는 단계에 왔는데, 관객들은 매 영화마다 무슨 맛이 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예측 불가능성까지 모두 감내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애초에 마블이라는 브랜드는 도대체 왜 존재를 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이런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을 다 한쪽에 제쳐놓더라도 기본적으로 단일 작품들 하나하나가 잘 만들어지고 재미가 있으면 이런 불만들을 가질 이유는 정말로 1%도 없을 것입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아무리 인종적 다양성이 제시가 되어도 작품이 보여주는 엄청난 완성도와 재미 때문에 그 요소에 대해 시비를 거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번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앞에서 말한 선행학습 요구와 일관성의 붕괴라는 관점을 빼고 보더라도 일단은 단일 영화가 갖춰야 할 재미와 완성도부터 기본적으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완다의 두 아들이 보고 있는 TV에다가 자꾸 디즈니의 클래식 애니메이션을 틀어놓는 것처럼 마블은 디즈니 플러스의 이 위대한 생태계에 어서 빨리 들어오라는 그런 오만하고 속보이는 태도나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시리즈물들을 다 챙겨보고 추가로 돈을 내서 극장에 방문한 결과물이 겨우 이런 수준이라면 도대체 마블은 무슨 자신감으로 자신들의 팬덤을 유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블랙 위도우와 샹시, 이터널스에 이어서 얼마 남지 않은 희망 중에 하나였던 닥터 스트레인지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10년 동안 쌓아왔던 그 위대한 유산의 잔향이 대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이제 정말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